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6학년도에는 AI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다움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이른바 글로벌 교육 수도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졌습니다. 2026학년도 달라지는 대구 교육은 어떤 게 있는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26학년도를 글로벌 교육 수도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행 과제로 이른바 세계적 배움을 꼽았습니다. AI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AI 교육의 기반인 수학, 과학, 융합 교육을 내실화하고 AI 중심 학교, AI 수업 시수 확대,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다양한 체험 활동과 프로젝트로 보편 필수적인 AI 교육을 확대하고 AI 디지털 교육 자료 활용 지원,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연수로 AI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강교육감은 AI 시대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성장을 돕는 러닝 디자이너이자 학습 촉진자로 규정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깊게, 더 전문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상담 코칭 중심의 이른바 휴먼 터치를 강화해 세계적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배워 선생님들이 협력적 주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도록 학교 지원 체계를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대구 교육은 학교와 지역, 시민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 공간을 혁신하고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래 교육을 담아내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함께 자기 주도적 디지털 학습 공간, 틈새 공간을 활용한 쉼터 등 균형 있는 학교 공간을 꾸준히 조성하고 한국어 교육센터, 달성 한국어 교육 거점 학교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 모델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보다 착근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하고 또 선생님들의 연수도 방학 때 더 강화시켜서 현장에서 조금 더 손에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강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기 위해 8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며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은 2026년 새해 성장보다는 안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희망 키워드로는 비용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꼽고 보수적 경영을 예고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은 2026년 새해 성장보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2026년 희망 키워드를 조사해보니 새해 가장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경영 환경 키워드로 경영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2025년 기업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슈로는 소비 심리 위축 등 내수 경기 둔화와 에너지, 원자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급등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집중할 경영 전략으로 운영 효율화를 통한 보수적 경영 기조를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시장 개척 및 신사업 발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6년 가장 기대하는 산업 변화 키워드로는 10곳 중 7곳이 기존 주력 산업인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라고 답했고 10곳 중 3곳 정도가 신성장 산업의 성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새해 가장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경제 환경 키워드로는 내수 활성화, 물가 안정, 금융 비용 완화, 수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키워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 지역 불균형 완화, 민생 부담 완화, 노동 일자리 환경 안정 순으로 답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키워드로는 금융 통화 환경 안정과 공급망 안정을, 지역 변화 키워드로는 소비 활성화, 전통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인구 기반 강화 순으로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서구를 대표하는 이현공원을 휴식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조각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조각 작품을 모아서 도슨트 프로그램과 창작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평리공원입니다. 한쪽에 소망이라는 제목의 어린 왕자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구문화예술회관 앞에도 흰 코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소총으로 수많은 흰 코뿔소가 생명을 잃은 현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서구에 이런 미술품으로 분류되는 공공조형물은 총 39점. 이런 공공조형물들을 이현공원으로 한데 모아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서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각 작품을 따라 걷는 동선을 통해 공원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객들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머물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했는데 현재 서구에 많은 조각품들을 구매해서 지금 흩어져서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조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만약에 이제 동선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배치한다면 일단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많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도슨트 수업이나 문화예술을 같이 곁들여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관광 인프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현공원에는 현재 세계적인 조각가인 유형호 작가의 작품 그리팅맨이 세워져 있습니다. 7m 높이의 그리팅맨은 서울과 경기도 연천군 그리고 해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으로 이와 연계하면 큰 효과도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공조형물을 집약해 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효과적이지만 작품 이전이나 재배치는 예산이나 공간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조각공원 조성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향후 조각공원 조성 가능성을 염두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건물 층수가 점점 높아지고 화재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소방관들을 향해 덮쳐옵니다. 산소가 유입되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은 한층 더 거세집니다. 가득 찬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 실제 화재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기르는 훈련 시설입니다. 네, 방금까지 소방관들이 실화재 훈련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연기와 재가 날리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달, 확산하는 과정과 밀폐와 개방을 반복하면서 연기가 퍼지는 방식을 재현할 수 있는 플래시 오버셀을 비롯해 실제 진압 전술, 대형 화재, 가스 폭발 등 10개의 실화재 상황 대응 훈련 시설이 대구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대구 실화재 훈련 시설은 플래시 오버셀 화재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 컨테이너와 FGI-셀, 어택셀이라고 하는 이제 화재 이상 현상을 보여주는 컨테이너, 그리고 백드래프트, 그리고 이체 2층, 3층을 이용해서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진 시설을 사용해서 연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 훈련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충남, 경기 등을 찾아가야 했던 소방관들은 이제 대구에서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대구 소방교육훈련센터 실화재 훈련장은 내년부터 대구 지역 소방관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훈련을 위해 찾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불을 지피고 훈련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통제를 좀 교육생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이 훈련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고층 건물이 늘면서 화재 진압이 더 어려워지고 화재 원인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소방관들의 진압 능력과 훈련 시설도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우진입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이웃이지만 사회적 편견 탓에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대구재활센터가 갤러리 코파에서 정신장애 당사자 미술 전시회 서바이버 시즌2를 열고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데 사회적 편견과 고립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그려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그림 속에서 함께 울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평온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을 때의 불편한 느낌과 정신적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작품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나 좀 이렇게 불편한 분하고 있으면은 마음도 억눌리지만 그게 좀 가부화가 돼가지고 제가 느끼고 싶지 않은 기분인데 어디에 꼭 제 몸이 꼭꼭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빈 의자 하나 덩그러니 그려놓은 그림. 세상에 시달려서 그냥 쉬고 싶은 감정을 나타낸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쉬어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쉬어가면서 주위 분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정신장애 당사자 미술 전시회 서바이버 시즌2. 이 전시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 그리고 그 너머의 삶을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환경은 정신장애인들의 정서적 고립과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전시 주제 서바이버는 이들이 이 같은 한계와 고통을 이겨낸 생존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단절되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느낌과 생각, 감정들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23명의 정신장애인이 참여했고 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명대학교 미술동아리 사랑동아리와 사회적 기업 아트코파가 도움을 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이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21일 개통된 1호선 하양 연장선의 누적 이용객 수가 22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역별로 보면 하양역 149만 명, 부호역 46만 1,000명, 대구 한의대병원역이 25만 8천 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하양역은 하루 평균 약 4,105명이 이용해 대구도시철도 전체 94개 역 중에서 37위에 해당하는 수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개통 초기 제기됐던 수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교통공사는 밝혔습니다. 달서구의 출생아 수가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증가율은 14%로 전국 8.5%, 대구 12.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 들어 달서구 출생아 수는
1,919명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남구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4시부터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2025 앞산 해넘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남구는 매년 신천 둔치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지만 2023년부터 해넘이 전망대가 있는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송구영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앞산 해넘이 축제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빛 조형물이 있는 앞산 겨울정원의 볼거리와 연계하면서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부산은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공간이 부산 송도 해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업무 공간을 넘어서 지역 체류와 교류를 잇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쭉 뻗은 남항대교 옆으로 송도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로 향합니다. 부산 송도해 수욕장 인근 3층에 문을 연 공공 워케이션 센터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입니다. 서구외 지역에서 방문한 직장인과 대학생, 병원과 의료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 업무 공간과 함께 숙박과 관광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고 개소식을 열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업 네트워킹과 대학생 런케이션 등 기존 워케이션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외에 대학생과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런케이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의료관광 특구 서구의 장점을 살려서 의료와 기업이 같이 유연하게 공존하는 메디케이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간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휴앤커넥트도 매월 진행됩니다. 워케이션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이용자가 없는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입니다. 평일에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 공간을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구는 워케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체류를 이끌어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번 겨울 내내 크리스마스인 곳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 분천 산타마을은 내년 2월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채워지는데요. 핀란드 공인 산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틀 만에 2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놓치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행복했던 겨울 현장을 홍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빨간 모자에 하얀 턱수염. 금방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할 것 같은 이 사람은 핀란드에서 온 공인 산타입니다. 동화 속에서만 보던 산타를 실제로 만나고 사진을 찍게 되니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올해 9개월 된 이제 첫째 아이인데 같이 첫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여기 분천마을에 축제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왔습니다. 와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보고 애기하고 좋은 구경하고 싶어서 좋은 추억 만들러 왔습니다. 지난 20일 봉화 분천 산타 마을이 개장했습니다. 산타, 루돌프 등 조형물과 빨강, 초록 장식이 어우러져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축제장에서는 포토존뿐 아니라 눈꽃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운영해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함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산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물론 산타와 함께하는 파티도 운영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늘렸습니다. Korealaisille lapsille haluan sanoa, että uskokaa itseenne ja kaikkeen hyvään. Ja muistakaa, että pienikin kiltti teko voi merkitä suurta iloa. Ja tehdään tästä joulusta oikein mukava ja
olkaa läheistenne kanssa ja toivotan teille oikein hyvää joulua. 분천 산타마을을 운영하는 봉화구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며 관광객이 머무르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계절 썰매장과 실내외 놀이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갖춘 겨울왕국 테마 공간을 임시 개장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한 산타 센터피스 공간은 놀이시설과 휴식 공간을 함께 배치해 관람 중간에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욱 활기가 도는 분천 산타마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동화 속 겨울왕국으로 변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중구 남산동 악기점 골목이 2025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남산동 악기점 골목은 상권 상징 안내판 설치와 남산 썸머 사운드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AL 서봉재단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서봉재단은 올해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내놓는 등 올해만 2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보호수 홍보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 41편을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학교 보호수는 2016년부터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교육자산으로 현재 123개 학교와 기관의 41종, 총 176그루의 수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2025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최우수 회원 종목 단체상은 달서구 육상연맹이, 우수 단체상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서고등학교 탁구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